늘 해왔던 신축년 병화일간에 대해서 해야 될 차례죠. 밤만 되면 피곤해요. 그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얼렁 안 되니까 밥 먹고 바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 보였던 것 뿐일 거예요. 자, 병화일간, 신축년 병화일간. 자, 일단 신축하고 써놔야겠죠. 또 신축. 예. 신축년 병화일간. 신축년 병화일간의 신축은 정제 그랬고요. 그리고 상관 이랬죠. 내년에 병화일간은 어떨까요? 이게 다 똑같이 적용돼요 이런 건 아닌데요, 얼추 맞겠죠. 설명을 해볼게요. 네. 정제 그랬잖아요. 육친상으로 정제라고 하는 것은 근면함, 신뢰, 안정적, 또 뭐가 있지? 꾸준함,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제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성향이죠. 그리고 돈, 건강, 여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천간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이미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는 형충해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간으로 정제가 왔다라는 것은 정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근없이 오는 천간의 오행은 극을 먼저 하러 가는데요, 근이 있고 이러면 생을 하러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금생수 하기가 쉽죠. 특히 병화를 본 신금은 금생수 하기가 쉬워요. 오죽하면 병신합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생수 하기 싫으니 재생관을 한다는 얘기죠. 재생관 뭐예요? 재생관, 진급, 승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관이라고 하는 자격, 책임,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재생관을 하니까 직장 내에서 금생수 이어봤다, 토생금 유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오던 것을 꾸준하게 성과가 났으니, 또는 꾸준하게 근면하게 일을 했으니 너 이제 승진할 때가 되지 않았니 하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정제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제가 관을 생하면 승진할 수 있어요. 근데 개수가 없고 정관이 없고 편관이 있으면 너 승진은 하는데 저기 파견을 나가라 라든지, 또는 외국으로 나가라 라든지, 또는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라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임수가 있을 때. 개수가 있으면 그냥 해왔으니까, 승진 연차가 됐으니까 승진해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신강한 경우에 정제는 긍정적인 작용을 가져오겠죠.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약할 경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제극인, 제일 먼저 생각해 볼게. 제극인. 신약한데 제극인이 됐다. 신강한데 제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재테크를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팔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팔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획 아이템을 팔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재성이 인성을 만났을 때의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약할 경우에 제극인, 뭐라 그래요? 탐재괴인 그러죠. 인성을 재성이 극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일어나는 일들, 뇌물수수, 촌지받기. 이래갖고 좋냐 그러면 나빠지죠. 뇌물수수나 촌지받기, 그리고 꽃뱀에게 꽉 물리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격인데 인성용신 이랬는데, 병화가 제격에 인성용신 그랬는데, 또는 병화가 인성용신 그랬는데 재성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와갖고 극해버렸잖아요. 이제 촌지 받으면 안 돼요. 또는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 품위를
내 품위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는 것이 제극인이 나타났을 때 하는 행동인데요. 여기서 상관까지 있어 가지고 관을 극했으면 돈 때문에 망신만 당하는 게 아니라 직장도 잃어요, 관제수도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극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내년 이렇게 병화일간에게, 신약한 병화일간에게 인성을 극하는 재성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일단 관제수 또는 계약이나 서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이번에 이제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쯔양이 갑진월의 정축일중과 그럴 거예요. 예. 경자년이 오니까 그걸 먼저 탁 해서 인성이 다쳤잖아요. 상관이 막 득세를 해버렸잖아요. 돈 때문에 계약을 잘못해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뒷광곤지 앞광곤지를 초반에 살짝 했다가 다시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수정을 했지만 상관이 득세해서 경관을 해버렸잖아요. 상관은 아랫사람 또는 나를 추종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관을 쳤으니까 내 명예, 품위, 간판 이런 것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운에서 병술하고 정해하고 운이 들어오니까 병화가 경금을 탁 잡아주고, 해수가 들어가서 간목이 살아나니까 병술달부터 다시 이렇게 욕지도편을 올리기 시작을 하더니 정해달이 되니까 간목이 다시 살아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을 다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년은 신축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을목을 봤을 경우 음간이 음간을 치는 것은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극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병화일간에 을목이 있다면, 그 을목이 용신이라고 한다면 돈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집 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계약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왠지 좀 싸,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싼데 이게 되게 좋아 보여, 이러면 혹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홀라당 넘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한 병화일간이 내년에 돈 욕심을 내시면 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지 축토는 이제 지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지지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상관이 운에서 오는 거잖아요. 월별로 얘기를 해봐야겠죠. 월별로. 인월의 병화, 축토가 와서 인성이라고 하는, 편인이라고 하는 인성의 상관이 합을 했잖아요. 보통 인성과 상관이 합했다라는 것은 애정사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암합리에 반하는 걸 얘기를 해요. 암합했으니까, 암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남들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인월생은 내년에 바람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천간의 병화가 신금이랑 합을 하고 있는데 축토가 지지에서 암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인월생은 바람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딱히 어떤 작용을 이루거나 그러진 않죠. 묘월생 이것도 암합을 하기는 해요. 암합을 하긴 하는데 정인격이잖아요. 정인격이 정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을 뜻하죠. 사주에서 정화가 있거나 다시 병화가 있거나 그러면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병화나 정화가 없으면 일단은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인성이 극당하면 관이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묘월의 병화입니다. 진월병화, 진중에 개수, 을목 이런 것들이 있죠. 축진파 하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강할 경우에 인성이 드러나는가, 신약할 경우에 인성이 드러나는가, 이런 것을 살펴야 되는 건데요. 신약할 경우에 인성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취득하려다가 착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문서, 거래 이런 것에 주의 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급하게 들어오는 문서 또는 급하게 들어오는 명예 이런 것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수가 드러나서 이렇게
발휘되는 것은 신금에 의해서 생을 받기 때문에 명예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문서적인 거래는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사월병화 사월병화 사축합하면서 금기가 강해집니다. 금생수가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겠거든요. 사화라고 하는 비견 그리고 상관이라고 하는 축토가 와서 합을 했잖아요. 같이 합작해서 이루는 일 또는 직장, 원령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하는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그것이 관이라고 하는 명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월생, 내년에 4월 병화가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신강하든 신약하든. 일단 그래서 내년에 4월 병화들 좋은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월 병화, 양인격이죠. 추고, 기문, 원진 이것은 꼭 작용을 하게 되겠죠. 내가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일이 지연되거나 꼬일 수 있습니다. 천간에 개수나 임수가 있다면 금생수로 이어질 수 있기는 하기 때문에 꼬이고 지연되고 하는 일들이 그래도 좋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간에 임계수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일이 꼬이고 지연되면서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월생, 충미충 하는 거죠. 충미충 하면서 정화와 을목이 깨지는 형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하게 될 경우에 을목이 깨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서적인 거래의 실수, 정화라고 하는 것이 깨진다면 건강을 주의해야 됩니다. 건강, 문서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문서. 그리고 신월생, 신월생 편제격이죠. 격으로는 편제격인데요. 편제가 정제를 받고 상관생 편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관생 편제, 무리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지에서 형충해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이 편제를 생하고 있는 것, 돈욕심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도박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도박성 이런 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정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입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족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월병화 같은 경우에 신축년이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지만 오히려 고생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신월병화는 돈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6월병화 사유축 합 금국을 이뤘죠. 금이 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신약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요. 특히 이제 6월 병화 같은 경우에 상관이라고 하는 일과 유라고 하는 정제, 재성이 합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일을 벌리는 데 있어서 천간으로 신금까지 투관되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가 잔뜩 기대에 차 있는데 뭔가 계약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뭐 가게 자리가 싸게 나왔다거나 굉장히 좋은데 가게 자리가 싸게 나와서 계약을 해봤더니 그것이 이제 사기였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기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월생. 그리고 술월생 식신격이 정제를 받잖아요.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활용해야 될 사람이 정제를 만났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적은 데 쓰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은 정제가 왔으니까 그냥 내가 꾸준히 하던 일 계속 해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축술형하고 형살을 지잖아요. 그러면 술 중에 신금, 정화 이런 것이 인동되게 되는 거거든요. 인동되는 것 중에 특히 정제라고 하는 신금이 인동되었잖아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이쪽도 이제 술월생도 바람나는 거 좀 조심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애정운이 발동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애정운이 발동한다가 인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애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툼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인 없는 사람들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바쁘고 실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해월생, 편관격이 정제를 받잖아요. 편관격이 정제를 본 것도 내가 하고 있던 일에 새로운 일이 추가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신경 써야 되거든요. 재생살 그랬잖아요. 건강에 신경 써야 됩니다. 해자축 방합을 이루었잖아요.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옮기는 것은 괜찮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다만 사주에서 이제 인성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이 살인 상생으로 이루어져서 하반기쯤이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축합했죠. 자축합하면서 금생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력 끝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이라든지 가정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축합했잖아요. 새로운 직장 또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축월생이 또 축을 받죠. 상관격일 수 있고요. 저게 이제 정관격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개수가 투관되어 있는 축월생이라고 한다면 관인상생을 이루게 되니 내가 해오던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약해지기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요. 재극인을 주의해야 됩니다. 재극인이 되었다는 것은 돈 때문에 새로운 회사를 갔더니 일이 너무 많았어. 또는 돈 때문에 새로운 회사로 간다고 계약을 하고 회사를 간뒀는데 그 회사에서 오지 말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축월생 병화 같은 경우에 내년에 새로운 데서 오라고 해도 확실하게 계약이 다 되기 전까지는,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회사를 간두면 안 돼요. 계약이 다 안 됐는데 오라는 소리만 듣고 회사를 딱 간뒀더니 그 회사에서 오지 말해.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월생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의 병화일간은 신약할 때 돈 욕심 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힘들어.